한국이란 나라는 제가 53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해봐도 이걸 한마디로 어떤 나라인지 전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사이는 그런 말 쓰는 못된 사람들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헬조선이란 말 많이 썼잖아요. 그죠? 헬조선.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농담 삼아 한국은 천국 다음에 한국이다 이럽니다. 천국 다음 한국이다. 천국 다음 한국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요새 미국에서 이민해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새삼 놀라는 게,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치안이 좋다, 대중교통 좋다 등등인데, 그런데 왜 불행도가 이렇게 높으냐? 이스라엘은 왜 행복하냐? 결국 결론은 행복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자주국방의 문제죠. 그러면은 자주국방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그럼 한미동맹 파기할 거냐?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자주국방하는 게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내가 힘이 없으면은 미국 도움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자주국방을 제일 처음 그 용어를 쓴 사람이 박정희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철학은 북한이 아무 도움 없이 남침하면은 우리 국군의 힘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그 뒤에 소련 중공이 합세하면은 미국의 도움을 받는다. 이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미국 도움 받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미동맹의 좋은 점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는데, 한미동맹이 가져온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의 노력으로서. 그건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쟁이 나면 되죠. 전쟁이 나면은 이제 이 관념의 유의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죠. 이것도 조지 오웰이 한 이야기인데, 지식인들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항상 변명을 만들어낸다. 그러다가는 반드시 벽에 부딪힌다. 그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전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쟁이 나야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 뭐 가짜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날아간다는 거죠. 우리 역사에서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1950년 6월 25일이었어요. 북한이 남침했습니다. 남로당을 이끌었던 박헌영은 스탈린한테 가서도 이야기했어요. 남침하기만 하면은 20만 남로당이 들고 일어난다. 그래서 서울만 점령하면은 후방은 저절로 적화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습니까? 단 한 사람도 안 일어났어요. 왜 안 일어났겠어요? 6.25가 딱 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살 길 찾는 것 아닙니까? 그때 보도연맹 좌익 운동했던 사람들을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경찰과 검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적혔던 사람이 한 20-30만 명 될 거예요. 오제도 검사, 선우종원 검사, 이 공안검사가 만든 제도입니다. 들고 일어나려면 이 사람들이 일어나야죠.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이에 예비 금속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결국 처형이 됐습니다. 다만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오자 그동안에 잠복해 있던 남동당이 완장을 차고 나와서 경찰관 가족, 군인 가족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후퇴하는 우리 국군이 악에 바쳤죠. 그게 또 보도연맹을 저렇게 재판 없이 죽이는 하나의 동기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남침한 그 순간부터는 공산주의자들도 뭐 마르크스 레닌 책 펴놓고 뭘 할 수가 없죠.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저 유럽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가 수그러드는 경우가 많아요. 유럽에서도 1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 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직전에 유럽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딱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마자 거의 전부 다가 애국 정당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셔널리즘이 개업 투쟁론을 덮은 경우죠. 그러면은 우리 남한에 있는 이 한가한 좌익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럼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까? 전쟁 일으키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지금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하는 그 해답은 지식인 사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국의 좌익들이 가지고 있는 반 이승만, 반 박정희, 반미, 그리고 반일, 이게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저는 뿌리를 박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념이지, 관념. 말장난이지, 관념이지. 아니, 맨정신 가진 자가 김일성을 이승만보다 더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맨정신 가진 자가 김정은, 김정일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자주통일하자는 그 문서에 도장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맨정신 가진 자가. 그래도 찍어요. 왜 찍습니까? 관념의 유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관념의 유의가 국제정세와 이렇게 이상하게 물릴 때는 정말 내정까지 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민노총 여기 야간 시위 할 때 사람들이 야, 군대를 불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군대 불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죠. 비상계엄령.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그전에 미수령이 있었어요. 미수령은 계엄령과 달라서 거기 지방장관, 시장이나 도지사가 요청하면 미수령, 그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출동할 수가 있었어요. 또 우리나라 옛날에 박정희 시절에 미수령을 몇 번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 붕화 사태 났을 때 부산에는 비상계엄령이 펴졌고 마산 지역에는 미수령을 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수령 그거 없어진 거 아세요? 미수령 없어졌습니다. 언제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계엄령을 피지 않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다는 그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게 있어야 피를 안 보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못 막을 때 그럼 비상계엄령을 핍니까? 그 전에 미수령이라는 완충작용이 있는데 이게 언제 없어졌느냐? 2018년에 그때 무슨 계엄령 문건이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치 박근혜 정부 시절 김무사가 쿠데타 모의를 한 것처럼 선동질을 하는 그 사이에 김무사를 없애면서 미수령제 없애버렸습니다. 미수령을. 그래 한국은 자위 조치를 취하는 수단이 비상계엄령밖에 없습니다, 지금. 근데 비상계엄령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전시해 주라는 사태가 났을 때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회가 결의를 해가지고 비상계엄령 해제를 결의하면 그 즉시 해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한국처럼 안보 위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국가를 보위할 수 있는 수단 하나가 날아갔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이런,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동안에 참 보수는 뭘 했느냐?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했느냐? 자주국방을 포기한 보수는 사실은 보수가 아니죠. 보수의 중심적 가치는 자유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죠. 국가. 애국심이라고 할까요? 국가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주의. 주의란 말을 붙이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애국심일 수밖에 없는데, 애국심의 기본은 자주국방인데 자주국방을 포기한
보수는 이게 보수가 아니죠. 가짜죠. 가짜 보수입니다. 사실은 가짜 보수예요. 제가 1990년부터 핵 문제를 취재를 해왔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핵 문제, 북한이 핵 개발하고 있다. 지금 북한이 이미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봐야 된다. 그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미사일로 치러 나를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됐다고 봐야 된다.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군인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항상 우리 군인들은 낙관적이었어요. 그거 북한 별거 아니라고. 내일 무슨 장거리 미사일 쏜다고 하는데 그거 실패할 거라고. 실패는 무슨 성공했는데. 항상 낙관적으로. 아니, 군인은 사안을 민간인보다 비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군인 아닙니까? 근데 항상 낙관적으로 보다가 2012년 무렵부터 아, 이게 아니다. 맞다. 북한이 진짜 핵무장한 것 같다. 라고 갑자기 현실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문제 다 미국이 알아서 해주는데 우리가 나서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위기감 조성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군인까지 이렇다면은 그게 바로 군인의 타락 아니겠어요? 군대의 타락은 관료화 아닙니까? 관료주의 군대가 가장 타락한 군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가장 싫어하는 게 관료주의 반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제가 이스라엘 군대를 취재를 해보니까 제식 훈련이라든지 뭐 계급 상하간에 뭐 경례하고 하는 이런 거는 거의 안 가르치더라고요. 오로지 훈련과 전투를 위해서는 상하간의 관계 이런 거 다 최소화하고 또 제도도 아주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사관학교 이런 거 없고 사병 중에서 잘 싸우는 사람 장교로 발탁하고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은 공군에 들어가고 두 번째 머리 좋은 사람은 저 모사드에 들어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기갑사단 들어가고 뭐 하는 이런 식으로 아주 유니크한 제도를 만든 게 이스라엘 군대인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저 언론 검열을 합니다. 언론 검열하는 부대가 따로 있어요. 그 준장이 하는데 각 언론사가 또 협조를 잘합니다. 그건 또 언론에서 협조를 해주니까 이것도 다 자주국방을 하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군 사고 나오면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다루느냐? 천안함이라든지 무슨 그거는 자주국방을 안 하니까 뭐 이렇게 해도 이게 뭐 군의 기밀이 뭐 누출되는 거 그거 내하고 아무 상관없다. 설사 그렇더라도 미국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뭐 군인이나 국민이나 다 타락을 해버렸고 이런 게 이제 누적이 되어서 보수의 가장 중요한 미학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미학이 뭡니까? 애국심이고 군인 정신인데 그걸 놓쳐버린 껍데기 보수가 되었다. 이번에 찰스 3세 대관식이라든지 작년에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을 보신 분들은 뭐 기억하시겠지만 영국에서 그 장례식 보면은 딱 두 직종밖에 안 나옵니다. 장례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군인이고 그 다음에 성직자예요. 성직자와 군인. 영국 왕실은 다 군인 아닙니까? 지금 왕실도 그 여자 빼고는 다 군인. 엘리자베스 2세는 2차 세계대전 때 그 자동차 정비병이었죠.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들고 비로소 국군을 이제 건설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한 70여 년 지났으니까 이제 군사 문화라는 걸 우리가 나름대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민주화된 이후에 소위 민주투사들의 도전에 의해서 군사 문화도 아주 맥을 못 추게 되고 군인들도 좌익 정치인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면서 군인들 스스로 자신의 몸을 올가매고 아니 세상에 이 지구상에서
9.19 군사합의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수도권 상공에 우리 공군 병력이 그러니까 전투기가 다니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비행금지 구역 돼 있죠. 이런 나라 있습니까? 우리가 후세인처럼 뭐 항복해가지고 쿠르드족 사는 상공에다가 비행금지 구역 만들었다가 쿠르드족이 사실상 독립해버리고 말았는데, 아니 수도권 상공에 우리 국군이 비행금지 구역을 만든다? 이런 발상에 우리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이 도장을 찍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이것도 한미동맹 때문 아닙니까? 아니, 한미동맹이 없고, 이스라엘 같으면 그런 발상했다가는 지도세도 말을 모르게 그게 수상이든 누구든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주국방이라는 건 사실은 살벌한 거죠. 어떤 점에서는. 자주국방을 한다는 것은 간첩이라든지 반역자는 절대로 용서 안 하는 그런 생각하고, 용서 안 하는 이유가 저놈들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용서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간첩도 친구로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민노총 조직국장이 간첩질을 했는데도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간첩을 친구로 보는 거지. 미군 덕분에. 그리고 그 간첩질 하는 사람도 자기가 간첩질 해가지고 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 안 할 거라고. 이래서 좌익도 무책임한 좌익이 되고 보수도 무책임한 우파가 되어가지고 한국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한국 보수의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럼 저를 보수로 보느냐? 뭐 보수로 불러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 영어로 말하면 컨서버티브 리버럴리스트인데 저희 가치관은 보수적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리버럴리스트입니다. 저는 기자니까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신념보다도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명확해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언론 아니겠습니까?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뭐 학자들도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만 우리나라는 이 지금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